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팝트리. 제가 진짜 곰인가요? 아니 왜 눈으로 말을 해?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그런 거 왜 물어? 대답하는 내가 입이 아프다고. 참 자기가 곰인지 여운지도 모르고 나한테 그걸 물어봐. 여태까지 내가 지금 3년을 누누이 세뇌를 시켜줬는데. 아니 제가 캐리 누나 여우인 것도 인정하고 나 곰인 것도 인정하는데 뭐 이게 여우가 좋을지 곰이 좋을지 시간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아 그건 맞는 거 같아. 뭐 이런. 이게 성향이 여우고 곰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상황에 따라 곰이 이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곰이 시간이 약이거든요. 이거 찍고 까불다가 네. 문제 많아. 여우가 여우 짓하다가 제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 심지어 내가 깐 걸 모르는 곰이었니? 까임 당하는 것조차 모르는구나. 네, 뼈를 때리다 못해서 싹 발라버리는 순살되는 시간인데도 모르는 곰. 네,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놈의 사전 출발. 한잔했습니다. 누님들 진짜 춘누님 같아서 방송 들으면 잠들 따시하고 좋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짠하냐. 그러니까 오늘은 참 저 왜 이러고 사나 싶고 누구랑 통화하고 싶은데 할 데도 없고 이미 술 한잔해서 친구들한테 다 괴롭히면서 하소연도 할 곳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순정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시대 대표적인 폭군이 이고요. 그 둘이 만나서 낳은 아들이 접니다. 40을 넘겨도 울컥 치밀어 오르는 이 느낌이 뭔지 저 중학교 때 일인데요. 아버지는 늘 그렇듯 한잔 하셨고 저와 동생은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질까 봐 두려워서 잔뜩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바탕 하시고 결국 어머니는 널브러진 술상을 치우고 훌쩍거리며 울다 지쳐 저희 방에서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 없나요? 부모님의 싸움은 지겨운데 어머니와 함께 잠드는 행복도 기다려지는 뭐 그런 거. 저는 늘 그런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늘 엄마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와 함께 잠들 수 있는 것도 좋았죠. 근데 그날은 제가 잠들기 전에 엄마가 일어나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따라 나갔습니다. 살짝. 남은 술을 드시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더니 옆에 앉으라고 술잔을 한 잔 따랐고 어머니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덮쳤고 걱정되는 저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뛰어나갈 준비를 했죠. 근데 상황은 제가 태어나 처음 보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이고. 두 분의 정사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도 거의 간간이나 다름없는. 상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엄마는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깰까봐 입도 못 벌리고 아버지는 진짜 짐승처럼 어머니를 폭력이나 다름없이 다루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긴 시간, 그게 얼마였는지 정도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두루마리 휴지를 잡고 눈물부터 닦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 기억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지금도 두루마리 휴지만 보면 그 장면이 스칩니다. 술만 먹으면 생각나는 아버지의 간음 현장. 사실 그게 강간이었다고 결론 내린 건 30대가 넘어 든 생각입니다. 저는 그 후로 섹스에 대한 환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첫 경험을 하는 것도 여자와 사귄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냥 안쓰러운 그녀를 보호하는 건 좋은데 섹스를 하게 되면 뭔가 폭력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와이프는 섹스를 좋아하지도 않고 큰 불만 없이 잘 지냅니다. 근데 이게 왜 요즘 들어 떠오르는지, 다른 사람들은 또 저 같을지, 섹스에 대한 불편한 이미지가 어떻게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괴롭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누님들, 제가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마음이 너무 짠하다. 이거 되게 이거 상처인데. 그거잖아요. 저기 결혼해서 폭행하는 것도 강간이잖아요. 이거 강간이에요. 강간이죠. 근데 그 뭐라고 그래 그걸 강간을? 혼인빙자 간음이 아니고 강간. 나한테 지금 어려운 한국말을 물어보는 거 아니, 아니죠? 아니 있잖아요. 왜 결혼 중에 강간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 맞아요. 기억 속에. 그런 거 자체를 강간이라 단어 쓰는 것 자체도 얼마 안 됐어요. 마음이 좀 그렇다. 이게 지금 남자 동생이에요. 그래서 술 한 잔 했는데 또 기억이 살짝 이게 보면 우리가 청소년기를 되게 막 그 질풍노도의 시기 알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알아요. 영어로 해봐요. 뭐 갑자기 속눈썹 바짝 뜨고 그렇게 아름답게 쳐다보지만 말고 질풍노도의 시기. 제 2차 성징. 성징? 네. 뭐야? 됐다 모른다. 그걸 사춘기라고 해요. 우리가 그 사춘기 피버리. 하면 그냥 미국은 사춘기가 피버리예요. 그러니까 피버리인데 그냥 나이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남자가 40이 넘어가면 드는 그런 게 있고 세컨 윈드가 있고 여자들은 갱년기 때 있는 또 세컨 윈드가 있고 막 그 있는 것처럼. 근데 질풍노도라고 하니 갑자기 그게 질풍노도 정확히 뭐지? 시기라고 하죠. 그래. 네. 우리 그 막 나갈 때?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아닌가? 질풍노도. 바람이 막 불어? 그치. 그런 거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나도 모르는 내가 막 바람 부는 그 상황에 막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춘기라고들 되게 하거든요. 힘겹게 느껴진다. 얘기만 들어봐도. 근데 나는 우리 동생 너무 마음이 너무 지금 답답해. 사춘기 때 충격이 지금 40이 넘어서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건 거지. 고구마를 엄청 빨리 먹었는데 물이 없는 느낌이야.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지금 너무 진짜. 답답한데 내가 동생한테 되게 고마운 게 있다. 이게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나중에 이렇게 그 강간범들, rapists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 동생은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독여서 나는 되게 고마워요. 아버지의 폭행에 대해 자기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제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엄마의 불륜 현장을 중3 때 본 거예요. 그런 애들은 정말 많아요. 충격 많이 꽤나 받더라고.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남자애다 보니까 얘가 화장실 패티시가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패티시가 생기던가 페리시가 생기던가 아니면 패티시가 한국 영어죠. 한국 버전이고 영어는 페리시. 가 생기던가 아니면 배 좀 배워보려고 나도. 3년쯤 됐으면 나도 영어 한마디는 하자. 생기던가 아니면 그 뭐지 그 살인자들. 그쵸. 제가 최근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웹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가 요즘에 웬만한 드라마가 결국엔 웹툰을 통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새로 생긴 장르만 코미디다 뭐 이런 것도 결국엔 웹툰에 있었던 그거를 가져다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웹툰을 보면 사실 흐름을 되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보던 순정 만화나 만화를 보면 그렇지, 그 시대에 맞아. 반영이 되게 많이 되는 것처럼 맞아. 웹툰도 요즘 애들이 어떤 걸 많이 보면 저는 주로 만화를 되게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그 랭킹을 되게 열심히 봐요. 10대가 어떤 걸 보고 20대가 어떤 걸 보고 그냥 저는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네. 3, 40대 딱 들어가면 되게 어두워요 요즘 웹툰이 다. 그러니까 뭐 귀신 얘기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패러놀멀한 것 같은 거 이렇게 막 경험이 약간 되게 독특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뭐 살인자가 뭐 약간 되게 이렇게 어두운 게 되게 많아요. 밝은 것도 있는 반면 그리고 또 되게 놀라웠던 게 그 바이. 그러니까 여성도 취하고 네. 남자도 취하는. 그리고 또 게이, 레즈비언 이런 것도 되게 그냥 웹툰에는 그냥 BL이라고 해서 이렇게 팍 열려 있더라고요. 거기도 저한테는 되게 놀랬던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게 만화로 봐서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현실적이지 않고 되게 미화가 되고 다들 되게 이쁘고 이렇게 다 잘생기고 뭐 이렇게만 근데 그려지니까. 현실 세계는 더 흔하고 더 많다는. 네. 그래서 제가 웹툰을 보면서 느꼈던 게 거기에서 최근에 제가 하도 랭킹이 높아서 궁금해서 제가 본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나온 게 약간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 뭐였냐면 결국에는 엄마가 이제 바람을 피는 그걸 보고 모든 여자는 더럽다가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 동생은 결혼하고 너무 잘 성장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남자는 뭐 결혼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냥 모두를 죽여요. 근데 모두를 죽이는데 그냥 본인이 그냥 살인자라는 것 자체도 망각하고 그 사람들은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만 하니까 죽는다. 죽었고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다치던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혹시 영화 The Cell 기억하세요? The Cell 그 제니퍼 로페즈가 나왔던 그래서 살인마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세계가 되게 다른 것처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가 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은 거의 자기 스스로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엄마가 말하죠.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딱 엄마가 되면 됐었네. 근데 엄마 딱 그러더라고요. 네가 먼저 미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아니, 미쳐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열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쪽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보는데 나는 그냥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다가 이 동생의 사연을 보니 너무 안쓰럽고 짠하고 그리고 너무 대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바람 피면 아들도 꼭 본다. 부전자전이라는 말 맞죠?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정반대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섹스가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아름답게 그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교감과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건 나 혼자 먹는 거 그리고 자는 건 나 혼자 자는 건데 타인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욕구 중에 가장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욕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 욕구라는 게 폭력으로 닿았고 이게 첫 경험도 힘들었고 그리고 여자를 사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 와이프하고는 다행히 별 문제는 없지만 스멀스멀 마흔이 넘은 지금의 술 한 잔만 하면 왜 떠오르는지 이 기억은 다들 이런지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아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할 거예요.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의 말이든 친구의 말이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얘기를 하면 자기가 안 겪었던 거면 약간 배척하고 약간 뭐라 그러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러고 잊어버리자 이러는데 사실 아픔이나 상처는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그걸 맞아. 막 내놓고 나 이랬어. 치유받고. 그러면 아유 그래 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괜찮아 이렇게 좀 털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 단계가 있는 게 아닐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아버지의 강간 현장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30대가 30대. 넘어서. 그 전까지 그거 되게 아마 혼란스러웠을 성 거예요. 트라우마도 있고.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정상.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신랑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커온 환경과 너무 다르니까. 신랑이 커온 환경은 너무 달라요. 너무 그래서 다르니까. 저는 뭘 선택했냐면 대화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떤 주제 가지고 또 대화를 하는데 혀가 반쯤 접혀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예, 그래서 한국말 듣는데 영어인 줄 알았어. 무슨 혀가 그렇게 괜찮아. 남편도 영어 전공했어. 그래서 대충 해줘도 돼 그렇게. 아니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을 반 접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애교로.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정말 정말 우리 내일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가. 뭐 쇼윈도 부분은 바로 이런 거야라는 간증을 보여주신. 저는 우리 동생을 들었을 때 이게 참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전 여기서 우선 첫째 한 가지를 좀 정정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섹스란 단어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는 러브 메이킹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우리 동생에게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너무 섹스는 더럽다. 욕구고 욕망이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할 때는 사랑을 만드는 거다라는 표현. 그래서 영어로도 making love라고 해요. 그러니까 섹스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막 그 단어를 막 대놓고 쓸 것 같은데 의외로 뭐 섹시라는 단어는 쓰겠지만 let's have sex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let's make love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렇게 들었을 때와 let's have sex와 let's make love란 굉장히 have하고 make는 다른 거거든요. make는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고 have는 갖자. 해소하자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생이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뇌와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저는 되게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자체는 그거예요. 섹스가 그게 뭐 메이크든 이든 이 친구는 지금 엄마랑 아빠랑의 정사 장면을 보고 놀라는 친구들 많거든요. 많죠. 네. 저는 못 봤어요, 다행히. 저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예. 그래서 좀 우리 엄마 아빠가 금술이 좋더라고요. 네. 저희 엄마 아빠는 아직도 금술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 아는 친구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이제 이혼을 일찍 하셨어요.
그래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남자친구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근데 분명히 얘들이 밖에 나갈 시간이어서 남자친구랑 그 메이킹 러브를 하고 있었던 거지. 오, 네. 그거 좀 다르다. 또 남편하고 그러는 것 같고. 아니야, 또 남자친구. 그건 섹스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소리가 아니라 자녀들이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더라고. 그랬는데 딸이 들어온 거야. 근데 문을 열었는데 딸과 자기가 눈이 딱 맞췄대. 어떡해. 그게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을 때가 그분이 50대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많진 않은데. 50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대단하구나. 근데 너무 아름다운 분이라 충분히 그러고도 남자친구도 하나만 안 사귀고 한 둘 셋 사귀어도 될 만큼 아름다운 분이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딸도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딱 그려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 그냥 모른 척 했지 이러더라고. 근데 사실 그 장면을 본 딸의 입장에서는 되게 놀랐을 거고 엄마의 입장에서 놀라지만 이걸 야 미안하다 뭐 이렇게라도 아니면 너 없는 줄 알았는데 언제 왔어? 라고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미안할 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너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을 얘한테 보여준 거니까 이래서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너 없는 줄 알고 나는 개인적인 일을 했는데 너가 있었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집이란 공간은 그치. 굉장히 같이 사적인 share 공간이지만 하는 공간이니까. 함께 쉐어하는 공간이니까 네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하는 일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던지고 지나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그 딸하고는 대화를 못 해봤지만 차라리 한마디쯤 하고 지나가면 뭐 엄마가 딸도 성인이고 엄마가 뭐 남자친구 있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엄마랑 그런 일들을 안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할 텐데 근데 의외로 그것도 다르다. 그걸 그렇게 그냥 막 내가 주위에 저 가까운 사람이 엄마 아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새로 재혼을 했어. 재혼을 했어. 그래서 애가 둘이나 태어났어. 그런데도 그 둘이 같이 있는 것도 못 보는 애들 있었어. 그럴 수 있군. 이게 내 엄마와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동생은 지금 내 엄마와 아빠가 그랬는데도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엄마가 지금 저거를 만약에 즐기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보지 않고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했다라는 거의 거를 지금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장관이나 다름없었다. 충분히 상세해. 거기 왜냐면 휴지를 들고 울었던 거 먼저 기억이 나서 휴지만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난다고 얘기를 할 정도면 솔직히 저는 이게 참 세대 차이라는 말이 여기서 맞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시대는 이랬다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육이라는 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남편하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뭘 물어봤냐면 굳이 왜 그 야한 영상을 봐야 돼?를 물어봤었어요. 한번 남자들은 왜 봐? 이렇게 왜냐 나는 오기 전에 예전에 왜 그런 거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는 대본 나오기 전에 저는 꼭 신랑을 물어보거든요. 공부하고 질문하고 막 이렇게 초반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했던 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자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그런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야동을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걸 만든 사람은 남자들이잖아. 남자들은 여자 입장에 서서 그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좀 약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는 여자들이 하는 행동에 남자들이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저런 표정이 나오는구나라는 착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포르노의 남자 주인공은 다 못생겼잖아요. 못생겼고 여자들은 막 되게 막 쭈쭈빵빵이고 글래머러스하고 그리고 어디를 만져도 다 좋아하고 막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 뭐 이렇게 열심히 딴짓을 하세요. 딴짓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때 이제 내렸던 정의가 둘이서 그거였었거든. 포르노는 남자가 만드는 거야. 남자가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여자들의 리스폰드나 리액션은 남자들이 얻고 싶은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동생이 이걸 봤었을 때 거기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지금 본 그걸 통해서 모든 남자들이 그런다고 해서 또 여자들이 다 이렇게 울지도 사실 않을 거고 앞뒤 상황 전후를 모르잖아. 지금 애도 알잖아. 싸우다 들어갔고 그치, 싸우다 들어갔지만 부부잖아요. 첫째. 그리고
엄마는 대표적인 순정녀고 아버지는 대표적인 폭력. 폭군이었던 거야. 폭군.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이어져서 우리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냥 당하고 살았는데 나니까 막 뒤집기만 하면 줄 알았어. 때리는 그러니까 거였어. 당하고 살았는데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폭력이 있었던 거지. 이 친구가 느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맞고 우리 시대 그러면 대표적인 순정녀고 문제죠, 아버지는 우리 시대 대표적인 폭군. 그 둘이 만나서 낳은 게 나. 이부터 지금 이제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그 사춘기의 시기를 겪고 내가 성장을 해서 뭐 이제 학교 가고 공부하고 뭐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이러면서 바쁘다가 4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50대 되면은 정말 그 사춘기를 넘어선 그 육춘기 막 이런 게 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남자들의 40대 초반이나 여자들의 40대 초반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알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시기가 됐는데 그 시기에 생각해보니 폭군과 순정녀 사이에 낳은 내가 엄마가 강간당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작은 내가 있고 저는 사실은 제가 사춘기를 굉장히 잘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30대까지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의 사춘기는 진짜 대단했어요. 저는 우선 안 먹고 잠만 잤어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안 먹고 잠만 잤어요. 그래서 거의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안 먹고 잠자고? 애들도 저를 생각할 때 자던 아이. 진짜? 너 잤었잖아. 동창들을 만나면 나를 기억하는 게 너 그 책상 맨 끝에서 파란 수건 깔아놓고 자던 애 아니야? 이렇게 기억해요. 학교에서? 그리고 쓰러지고 안 먹으니까. 근데 제가 왜 그 안 먹고 자는 걸 선택을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반신불수셨고 근데 아버지 그 병수발을 하느라고 우리 남은 재산이 다 없어졌고 집 한 채 가지고 엄마가 하숙을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그 삶을 보면서 저는 야 우리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엄마 차라리 도망가지 왜 저러고 살지? 왜 저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못했는데 내가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앞집 슈퍼집 아들 그 과외도 하고 3만 원씩 받고 이런 걸로 해서 해본들 엄마의 찢어지는 가난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때는 무슨 주유소 아르바이트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일도 아빠를 도울 수 있는 일도.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가서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자고 해봤자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먹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먹고 또 자고 그러니까 애는 계속 아파지고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은 차라리 우리 언니들이 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오빠도 사고를 치고 막 집도 나가고 뭐 막 왜 그 사춘기 때 다 하는 거 있잖아. 선생님 한번 불러가고 막 이런 거. 근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없는 대신 안 먹고 자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나의 사춘기를 나는 엄마 속 안 썩이고 지냈다라고 생각한 건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진짜 답답해 죽을 노릇인 거야. 차라리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학교 가서 뭔가 해결을 하고 오면 이유라도 있잖아. 아 저게 성격이 들어가지고 저런가 보다. 이유도 없이 애가 안 먹고 잠만 자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 친구의 사춘기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엄마를 돕고 싶지만 이 친구는 지금 아빠한테 또 맞을까봐 싸울 태세를 하고 엄마를 쫓아나간 거야. 근데 맞는 게 아니라 정사장면이니까 나는 어떻게 끼어들 수도 없고 그 엄마의 아픔을 지켜보면서도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사춘기의 아이가 그냥 흔히 말하는 섹스 장면을 보는 것과 누군가로부터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런 죄책감을 가지는 건 좀 다른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지금도 스멀스멀 40이 된 나이에 이제야 좀 안정되고 나를 알아가는 나이에 올라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구마 하나 먹고 답답한 심정 같이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살면서 되게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근데 우리 동생이 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나만 이런 걸 겪었겠지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는 이걸 쭉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동생이 보냈던 사연을 지금 다시 보는데 그냥 동생의 자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할 거예요. 딜레마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아버지 역시 교육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빠도 성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야. 우는 것도 좋아서 저러는 건지 싫어서 저러는 건지 모르고 우선 술도 마셨겠다. 분별력도 없었을 거라는 거야. 내 말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빠의 했던 모든 행동 정당화시킬 수 있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지만 아빠가 살아온 그 삶이 그랬던 거고 엄마가 살아온 삶이 그랬던 건데 그러면 우선 이건 지난 과거잖아요. 우선 우리 동생은 정신적으로 힘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동생은 지금 그때와는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 이제 지금 보니까 본인이 해결책을 찾고 싶어해. 근데 정확히 문제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뭔가 이 기억이 자꾸 나를 괴롭히긴 하는데 이 기억이 왜 나는지 그리고 이 기억을 어떻게 지워버리고 싶은지 그러니까 문제가 명확하게 여기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해결책은 답은 원하는 걸 알아. 이거에 대한 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확히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자, 지금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기억 이후로는 첫 경험을 하는 것도 여자를 사귄다는 것 자체가 제겐 너무 힘든 일이었다잖아. 이거는 지금 딜레마인 거야. 이거를 하는 거가 여자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근데 또 반대로 여자들은 안 했을 때 또 이 사람이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 없구나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하는 게 괴롭히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해도 괴롭히는 거고 안 해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관계가 다 괴롭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남동생이 느꼈을 때는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일 텐데 그냥 안쓰러운 그녀를 보호하는 건 좋은데 섹스를 하게 되면 폭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난 이 파트를 지금 좀 우리가 도와줬으면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폭력이 아닐까. 동생아. 그쪽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진짜 한마디라도 노라는 게 나왔는데 계속 하잖아. 그건 폭력이야. 근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것도 아파서 소리 지르는 걸 수 있잖아. 노라고는 못하지만 어쨌든 하지마라는 말, 그만해라는 이런 뭔가 이게 꼭 노가 아니라도 왜 엄마도 하지 말라고 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아직 뭘 얘기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불안함이 하기 전에 상대방이 완전히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또 본인이 느꼈을 때 이건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스스로 더 잘 알아요. 그런 거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 남동생이 폭력이 아닐까? 모든 게 다 폭력이진 않아. 어떤 거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까도 읽었을 때 영어의 표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바꿨으면 making love. 아빠도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빠를 했을까요?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어. 왜냐면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내가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캐린 누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사랑하지 않아서 끝까지 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긴 하는데 본인이 못 배워서 뭔가 말하는 방법도 못 배우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못 배우고 사랑하는 방법도 못 배워서 그냥 밖에 나갔더니 힘들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술을 먹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 감정은 격해지고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맨날 짜증만 냈고 그리고 때리고 엄마도 막 말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집안에 와서만 내가 대장일 수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는 건 아니야.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표현을 못 배운 건 너나 나나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엄마가 물론 아이들한테 이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았을 수 있어. 그 전에도 아빠가 엄마를 계속 때리고 그랬으면 이것도 폭행일 수 있었는데 나는 어느 정도는 아버지의 폭행을 막지 못한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만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엄마 아빠의 인생이지 내 인생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하나로 몽텅그리 되어 있잖아. 맨날 같이 밥 먹고 똥 싸고 사니까. 근데 엄마 아빠의 일이야 이건. 맞고 때리든 뭐 어쩌고 저쩌고로 하든. 나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제가 고집이 세니까 그 고집을 꺾어보려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반신불수였다 그랬잖아요. 지팡이 있잖아. 이렇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 무릎을 꿇혀놓고 때린 거야 이렇게. 근데 때린다고 때린 게 고막을 때린 거야. 여기 얼굴 있는 데를 이렇게 빡.
근데 정말 긴 나무 지팡이로 얼굴 있는 데를 맞았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엄청 아파요. 근데 그걸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아빠를 째려봤어. 난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한 대 맞았어. 아 진짜 별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별이 이렇게 돌던데 또 쓰러졌어. 진짜 난 잘못하지 않았어. 또 일어나야겠는 거야. 세 번째 일어났는데 세 번째 맞고 쓰러지고 나서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빠는 나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고. 근데 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하지 않은 거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랑 저기 언니가 나를 이렇게 양쪽 팔을 들고 날랐어. 둘을 떼놓는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아마 고막이 찢어졌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붕대 붙이고 다니고 막 쓰러져서 한참을 자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알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하지 않아서 맞은 거이지만 아빠가 때리는 그 매가 나를 뭔가를 고치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나 그거에 굴복하지 않겠어. 내가 오기 부린 것도 내가 알아. 근데 나는 그 다음에 아빠가 자고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보는 걸 알면서 잤어. 근데 아빠가 이렇게 귀에 뭔가 붕대를 붙이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만져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톡톡톡톡톡 쳐보고 그래서 가만히 자고 있으니까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과를 우선 받았잖아요. 눈물이 지금도 나는데 그 사과를 딱 받고 나니까 눈을 바짝 뜨고 괜찮아. 자다 말고 나는 분명 자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나 괜찮아. 그러니까 아빠가 놀라면서 그 때렸을 때 표정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이거한테 내가 당했다. 약간 그런. 근데 어쨌든 지금 나는 우리 동생의 사연을 보면서 가족이라는 거 어쩔 수 없는 관계들인데 엄마랑 아빠의 폭행 속에서 자라면 이 폭력 때문에 자아가 형성될 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분명한 건 둘의 문제고 나는 엄마를 못 지킨 게 아니라는 거만 난 알아줬으면 좋겠어. 본인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여준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지. 그게 참 이게 본인이 엄마를 못 지켜서 미안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참 그 하기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지금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실 둘만의 일들은 또 아니야. 그 둘의 하는 일 때문에 파장이 지금 이 아이들한테 가서 특히 지금 우리 남동생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전 정말 잠깐만요. 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캐리 누나 본 얘기를 다시 나눌게요. 그럴까요? 네. 피부 건강만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참 머스텔의 호호바 오일. 이 발림성과 마무리감 정말 오일 맞나요?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 머스테일 호호바 오일로 올인원 피부관리 시작하세요. 네이버에서 참 머스테일.co.kr을 검색하세요.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파티.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파티. 네. 그거 그런 얘기 아세요? 뭐요?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이 털나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춘기 아니야? 어쩜 그렇게 울고 웃고 잘해. 아우 갑자기 훅 오네. 아 그때 귀에다가 진짜 고막이 찢어지는데 그건 귀가 너무 아픈데 아빠가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건드리지 마 이러고 싶은데 가만히 있었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게 참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도 아니고 잘잘못도 아니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막 엉겨 있는 그런 관계들 속에 아우 난 가족이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아. 저는 가족은 아니지만 되게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되게 친한 분에 대한 걸 저희가 이제 미국은 한인 사이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동네도 되게 좁고 그래서 한 번 알면 10년, 20년, 30년도 가요. 근데 이렇게 그 정도로 엄마랑 되게 친한 지인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분을 뵀어요. 근데 그분이 맞고 살았어요. 살아. 맞고 사는데 그 남편분이 되게 독특해요. 근데 우리한테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잘해요. 근데 돌아가서 이제 엄마만 때리는 조금이라도 거야. 본인이 자존심이 상했거나 이런 거를 이제 자기 와이프를 혼을 내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컸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저렇게 잘못된 거죠. 맞는 것 자체를 애들에게 보여주는 것조차도 저것도 되게 폭력인 거거든요. 애들이 안 맞아도 애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집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애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아직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집을 나와서 저희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으로 와서 그렇게 옆집에서 맞고 예, 온다. 저희 또 집으로 쫓아오는데. 와서 그냥 숨지도 않고 저희 방 옷장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딱 열더니 자기 애들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분은 결국엔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또 맞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그럴 때마다 집을 나오고 또 어쨌든 멍이 들어있고 이걸 봤어요. 계속 그렇게 속으로 나는 저렇게 할 거면 그냥 헤어지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시간이 흘러. 지금 연세 많으시잖아요. 지금 내가 알기로 내일 모레 70이실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전인가 보다 아예 나오셨어요. 또 이제 싸우고 뭐 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5년 전에 나오신 거예요. 이제 애들은 다 장성했어요. 시집장가 다 갔고. 그러니까 다 커서 나왔어요. 결국에는. 근데 그 애들 자체도 보면은 한 명을 빼고 이렇게 애들이 잘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그게 결혼에 대해서. 근데 얘네들이 너무 힘들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제가 뭐가 쇼킹이었냐면 결국엔 나오셨잖아요. 이 긴 세월 동안. 그렇죠. 근데 나왔는데 본인이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애들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는데 본인 느낄 때 혼자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맞고 살아요. 그냥. 그렇게 한 6개월인가 7개월 계시더니 다시 들어갔어요. 남편하고 다시 합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 이런 생각해요. 폭력도 말 그대로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정신병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되게 많았다면 우리 동생이 엄마가 많이 맞고 아빠의 폭력을 계속 보고 그걸 계속 내버려뒀다 해서 이게 되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됐으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그래요. 박차고 나오면 되지 그걸 못 하러 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길들여져 버리면 온순해져요. 사람은. 맞아. 그냥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도 있고 이제 그게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시간 지난 건 어쩔 수 없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동생이 살인자가 되진 않았다는 거. 어긋나지 않았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본인 스스로를 잘했고 이거를 그 아까 얘기했던 저 아는 동생은 저기 화장실 패티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결혼을 하는데도 그렇고 성관계를 나누는데 되게 뭐라 그러지? 책임져야 할 여자하고는 잘 안 자요. 그리고 그냥 막 자. 원나잇도 하고 막 그리고 막 이상한 애들하고 자고 그게 약간 분출 그러니까 분비 욕구 해소 같은 그렇게 거지. 안 변하고 그나마 우리 동생은 정말 잘 성장해서 결혼하고 와이프를 아껴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술만 마시면 한 40 좀 넘으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 이거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누님들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선 꼬리 내려주고 사정지수를 주고 사정지수 주고 저는 제가 솔루션을 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보는 사정지수는 저는 10이요. 네, 10이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 해결을 하고 내가 지금 이게 아픔이고 상처잖아요. 이거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 그리고 애들한테 오히려 또 안 좋게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제 생각은 저는 와이프한테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담을 아마 이제 누나 파티에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잘하신 하고 것 있고 음. 친구들하고도 술 먹고 한마디씩은 하는 거 정도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본격적인 상담을 이게 지금 어렸을 때 트라우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와이프가 그 정도 이해 못하면 와이프도 혼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했으면 이해하니까 좋겠. 이 정도 알겠죠. 그리고 얘기를 하고 저는 상담을 한 번쯤은 속 시원하게 전문가한테 한번 받고 그리고 너무 잘했다라고 나는 너무 수고했다라는 거는 엄마를 못 지켜서 근데 그거는 모두 다 자기 목숨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의 잘못은 정말 아니었던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빠가 한 걸 잘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 엄마의 입장도 정확히 엄마 입으로부터 듣지 않고 아빠 그치. 입장도 아빠 입으로부터 듣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마 이 그냥 다음부터는 입을 닫았을 거예요. 다 모든 가족이.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본 거 모를 거고 아빠도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셨을 거고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 그냥 입을 닫았을 거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폭력적인 집에서 살았다고 해서 힘든 뭐 살인자와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도 살인자가 되고 폭력적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도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독불장군이라는 말을 제가 잘 어려운 한국말 모르지만 이런 걸 왜 알게 됐냐면 정말 가끔 가다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아빠 닮았나 보다. 저는 그 정도 독불장군은 아니에요. 네. 아빠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또 사람들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되게 돈 엄청 대줘가지고 지가 가고 싶은 학교도 가고 지가 하고 싶은 사업도 해보고 다 했다 생각하는데 저는요 정말 완전 흙에서 흙. 근데 아무도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사람들이 자기 우물에서 그 안에서만 있어서 거기서 왜 깡패들이 많은 데 살면 깡패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았던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제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만 들여다보면 아빠가 있어요. 아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빠도 자기를 참 스스로 사랑하셨을 거야. 아빠는 자격지심이 너무 많아요. 아빠는 많아서 그거를 표출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생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본인이 처해진 상황과 다른 너가 된 게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였고 여태까지 혼자 너무 힘들게 잘했고 이제는 전문가와 얘기를 한두 번 하면서 약간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와이프랑 꼭 얘기를 해서 옆에 서포터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와이프하고 좋은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정지수 5점 드릴게요. 왜냐면 심각한 것 같지만 저는 이게 동생이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잖아. 문제라는 거 알고 근데 있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개새끼들은 지들이 문제가 있는데도 몰라. 그래. 지금 그래서 반은 됐어. 꺼내놓지도 못해. 반은 됐어. 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다 맨날 술 먹고 그러거든. 근데 그래도 7.5야. 높아 그래도. 우리 동생은 지금 알았어. 자기가 문제가 이거고 술을 먹으면 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반은 해결을 한 거고 지금 캐리나 말처럼 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든지 아니면 우리도 누나 파티도 뭐 공감에는 전문가니까 공감만 하잖아. 우리는. 그럼요. 우리는 상담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내 맘 알아주는 게 상담이지. 네, 누나 파티에 이렇게 사연 보내준 거 보면 이미 산은 넘었어. 그리고 저는 솔루션을 드리자면 자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지금도 엄마 아빠 살아 계실 거예요. 진짜? 이제 좀 떨어져라. 그들 인생이다. 지금 그렇지. 40이었으니. 이제 좀 떨어져라. 엄마 아빠한테 분가는 벌써 했을 텐데 정신적인 분가도 빨리 해라. 엄마 아빠는 이제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남겨두고 내가 엄마를 못 지켰어 이런 죄책감 갖지 말고 그리고 부모님이지만 이들도 남녀거든요. 이불 속 정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엄마가 두루마리로 눈물을 훔쳤는지 두루마리로 입을 깎게 물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앞뒤 상황이 나에겐 그렇게 받아들여졌어. 그리고 이 상황을 보여준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잘못한 거고 아버지가 계속 때린 것도 너무 잘못한 거지만 이제는 용서해 줄 때가 됐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나 보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너무나
잘 커서 지금 그 본인의 문제가 뭔지도 아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솔루션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들으니까 5점을 주고 나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솔루션 되게 가벼워. 마음이 나는 10을, 가볍지. 10을 줘서인지 몰라도 되게 무겁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이래요. 특히 요번 상담 사정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저희가 주기에는 되게 어려운 거라서 난 네 맘 너무 알아. 어려운 거라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왜 전문가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의 그럼요. 조언과 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도 정말 너무 필요할 것 특히 같아요. 우리 옥수수 요염차님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폭력쟁이 아빠한테 큰 뭐. 요번엔 이런. 특히 네. 올려줘서 좋은 솔루션 주시는 분에게 선물 좀 주셔야 네네. 될 것 같아요. 솔루션 좀 주세요. 그리고 누나 파티는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물 잔뜩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퍼펙트 아이 그리고 한입의 떡 요번에 새 밀떡이 나왔던데 되게 맛있던데. 누나 파티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싸갖고 왔더니 캐리 누나가 다 가지고 거기 왔냐고. 놔두라고. 그래서 저는 나누는 거 좋아하지 않나요? 맛도 못 보고 저기 있네요. 네, 한 입에 떡 잘 먹겠습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송촉촉 파대 착붙에 우리 호호바 오일도 네네. 있고요. 그리고 누나 파티에서 준비해드리는 화장품도 있습니다. 댓글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사연 주신 분들 100% 당첨이고요. 악플도 당첨되니까 맨날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지난번에 달아주셨던 분들이 저기 이렇게 또 거기다가 이렇게 쌓으시는 분들이 있어. 아, 이렇게 진짜? 메일을 쌓으시는 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왜 되게 예뻤던 언니 있잖아요. 네. 그 만났던 그 동생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선물 보내드렸더니 선물 잘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끝냈네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댓글 또 당첨되니까요. 또 좋아요, 선물 좋아요.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화장품도 다이어트 하세요. 보송 촉촉 하대 착붓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찰머셀 호호바 오일. 이제 전 국민 1인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고르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com.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 고민도 누나파티에 나누면 캐리나 거. 내가 가차레도 안 했다 그래.